조각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5일 저녁 6시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2년 전입니다. 바로 2년 전 이 무렵입니다. 즉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김정은이가 만났을 때 김정은이가 내어놓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라는 이 카드를 트럼프가 딱 받았더라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사라지지는 않았을지만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고 아마 한반도 전체가 김정은 세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문재인은 그 김정은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기에 바빴을 겁니다. 비핵화 사기극이 성공할 뻔했습니다. 그때 비핵화 사기극이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 성공할 뻔했습니다. 문재인은 성공한다고 판단을 하고 2월 28일 아침에 청와대에서 텔레비전 켜놓고 합의 발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3월 1일에 신한반도 무슨 구상이란 걸 발표하려고 딱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종전선언,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뭐 이쪽으로 그냥 질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았냐? 한민족이 남북한 국민들이 감사해야 될 사람이 바로 존 볼턴 안보보좌관입니다.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당한 이후에 절치부심하고 이번에는 트럼프를 딱 옆에서 견제해가지고 김정은에게 물을 먹이겠다 하고 작심을 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거꾸로 김정은이가 일생일대의 수모를 당했습니다. 김정은은 아직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김정은은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북관계도 거기서 파탄 나버렸죠. 물론 그 사이에 김정은은 시간을 벌어가지고 핵 능력을 증강하고 있지만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한미동맹이 굳건해가지고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확실하게 보장받으면은 그거 다 휴지입니다. 고철에 지나지 않습니다. 쓸 수 없는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은 뭐합니까?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어쨌든 2019년 2월 28일 존 볼턴과 트럼프의 합작에 의해서 김정은을 물먹였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볼턴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 존 볼턴이 김정은을 물먹이니까 남한의 종북 세력들은, 문재인 세력들은 존 볼턴은 지금까지도 원망을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니까 존 볼턴 같은 사람이 지금 워싱턴은 한 100명쯤 됩니다. 대북 정책 담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존 볼턴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문재인이 초조해가지고 이제는 이 정권,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기 전에는 한미 관계 또는 한미일 관계에서 큰 진전이 없을 것이다. 다만 사고로 치는 것, 전시작전권을 뭐 무리하게 전환해가지고 한국군이 외톨이가 되는 그런 자해 행위만 막으면은 일단 숨을 돌리게 만든 게 바로 하노이 회담 결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 결렬 과정을 다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작년에 워싱턴 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에게 틀어놓은 하노이 회담장의 대화는 이러했습니다. 트럼프는 하노이에서 김정은을 만나자마자 직감적으로 김정은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핵시설, 영변 핵시설 1개만 폐기하겠다고 했어요. 트럼프는 그가 5개의 핵시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건 밥 우드워드 기자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옆에 존 볼턴이 있었으니까 볼턴의 기록이 어떻게 보면 더 생생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2개로도 안 됩니다. 3개로도 안 됩니다. 4개도 안 됩니다. 5개를 다 포기해야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은 대북제재 해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을 지칭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가진 시설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더랍니다. 트럼프는 그렇지만 그것은 가장 낡은 것이죠. 왜냐고요? 나는 그 5개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쪽 어느 사람보다도 더 많이 알아요. 알겠어요? 라고 들이댔답니다. 김정은은 그래도 대답이 없다고 하니까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당신은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까? 같이 영화도 보고 골프도 칩시다. 라고 했대요. 트럼프는 마침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합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군요. 김정은이가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트럼프는 김정은의 표정이 당시에 완전한 쇼크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쇼크.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군요.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당신은 나의 친구이고 멋진 분입니다. 그래 헤어졌는데 그 뒤에 6월 10일 날 2019년 6월 10일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회담뿐 아니라 하노이 회담도 소중한 추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접근법이라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가 말하는 새로운 접근법은 뭐냐? 단계적 해결 방식을 말하는데 이는 트럼프가 받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했고 북핵 문제는 트럼프가 취임한 그때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멈춰버렸다. 그 사이 북한은 수십 개의 핵폭탄을 더 만들었지만 제재망에서는 벗어나지는 못했다. 요게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존 볼턴 회고록이 더 자세합니다. 그것에 의존해서 그 상황을 지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존 볼턴은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에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목표를. 그는 결렬시키는 게 최선의 국익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 하노이 회담에서 결판을 내려고 다방면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문재인도 그 김정은을 돕기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해왔죠. 그동안에. 우선 2019년 새해가 밝자마자 김정은은 1월 8일 시진핑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자기의 카드를 더 강화하기 위한 거죠. 외교적 카드를. 10일에는 그 10일 뒤 김명철이가 워싱턴을 방문해가지고 김정은의 친서를 트럼프에게 전하고 90분 동안이나 만났습니다.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은 거죠. 트럼프는 김명철에게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에는 제재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바보가 될 것이다. 볼턴의 눈에는 대북 특사인 비건이 문제였습니다. 이 협상을 맡기면은 뭔가 자꾸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비건은 북한의 출첵인 단계적 해결책을 선호하는 듯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폼페오가 비건을 볼턴이 보기에는 폼페오가 비건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턴은 국무부의 협상가들이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욕심과 언론 보도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트럼프를 단단히 잡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미리 회담 전략을 트럼프에게 가정교사처럼 주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2월 12일 첫 보고회가 45분간 진행되었습니다. 트럼프에게 영상을 틀어주면서 볼턴은 클린턴, 부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 장면을 또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 아이슬란드 레이캬빅에서 고르바초프와 만났을 때의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이건은 군축 협상을 깨물어서 오히려 그 뒤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점을 트럼프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브리핑이 끝나자 트럼프는 상당히 그 볼턴의 브리핑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명심을 하겠다면서 지렛대가 있어야 한다. 서둘 필요가 없다. 회담을 깰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명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전략적 선택을 한 거죠. 지렛대가 있어야 한다. 서둘 필요 없다. 회담을 깰 수 있다. 회담을 깰 수 있다고 하면은 김정은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는 겁니다. 볼턴은 하노이 회담에서 모든 것을 걸 필요가 없고 실패해도 전처럼 대화를 계속하면 된다고 트럼프를 이렇게 좀 안도시켰습니다. 볼턴이 보기에는 김정은이 더 급하다고 보았습니다. 볼턴은 재앙적 타협이 하노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잘 넘기면 북한과 타협하라는 압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협상 실무팀장인 비건이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보고회는 2019년 2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주 남겨놓고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볼턴은 북한 측 영상을 통해서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는데도 북한은 대규모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트럼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개념이 뭔지를 트럼프에게 정리해가지고 주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와 전혀 다르다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잘 정리해가지고 넘겨주었습니다. 트럼프는 요걸 김정은을 만나면 김정은에게 전하겠다고 했어요. 볼턴은 국무부가 추진하는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접근보다는 협상의 기본 입장을 확실히 하는 것, 즉 핵시설에 대한 완벽한 신고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핵 폐기가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신고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신고를 받으면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핵 폐기가 시작되는데 신고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는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문 대통령에게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걸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합의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김정은에게 아주 맞지 않는 조언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김정은은 문재인 말을 믿고 이렇게 했다가 내가 창피당했다 하는 이런 어떤 분노를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 19일 아침에도 폼페오와 비건 그리고 볼턴과 NSC 미국 안보회의의 앨리슨 후크가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에게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트럼프는 회담을 결렬시켜도 좋다고 했어요. 비건에게는 김정은을 좋아한다고 말하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주라. 이때부터 트럼프가 제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를 뺀 실무 책임자 회의에서 던포드 합참의장은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왜 우리가 그걸 추진해야 하는가? 북한도 우리에게 그것은 관심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종전선언은 문재인이 원하는 것이라면서 내키지 않아 했다고 합니다. 이 종전선언은 북한도 별 관심이 없는데 문재인이가 종전선언을 하면은 가짜 평화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남한에서 이 안보체제를 해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평화 프로세스라고 포장은 근사하게 하지만 그게 평화 프로세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망국 프로세스죠. 2월 21일에는 마지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아베 수상이 트럼프와 통화했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볼턴은. 김정은이 예상하지 못한 카드를 숨겨가지고 와서 트럼프의 양보를 얻어내는 전술 대비책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만발의 준비를 한 겁니다. 2월 24일 하노이행 비행기가 앵커리지에서 재급유를 받기 위하여 착륙하였을 때 비건이 초안을 잡은 미북 성명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이건 북한 측이 쓴 것인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라고 합니다. 북한에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었다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 아닌 문서로 밝혀졌는데 볼턴은 비서실장과 부통령에게 이거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팀은 2월 27일 하노이에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하루 전에. 대통령은 비건의 초안을 비판하고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빅딜을 할 것이냐, 스몰 딜을 할 것이냐, 아예 결렬을 해볼 것이냐. 스몰 딜은 제재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므로 안 되고, 빅딜은 김정은이 핵폭이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어렵고, 그렇다면 결렬밖에 없는지 모르겠다. 결렬도 좋은 방법 하는 거 아니냐. 결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트럼프가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의 의회 증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코언이 의회에서 나와가지고 트럼프를 막 폭로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트럼프는 코언의 이 증언을 덮을 만한 큰 기사를 만드는데 결렬이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시시하게 합의하는 것보다는 회담을 깨물어서 코언의 의회 증언에 물타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는 계산을 했다는 거죠. 27일 밤 김정은 측과 트럼프 측의 만찬이 있었지만은 북한 측 요청으로 볼턴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볼턴을 매우 싫어합니다. 옆에 오지 말라는 거죠. 만찬장에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터이니 2016년 이후의 유엔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이건 뭐 대북 제재 다 해제해달라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볼턴은 폼페오에게 그 외의 카드는 없는 것 같더냐고 물었고 없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트럼프는 텔레비전으로 중계되고 있는 코언의 의회 증언을 시청하느라고 잠을 자지 않았고 28일 아침 회의는 취소되었습니다. 회담장인 메트로폴 호텔로 가는 차중에서 트럼프는 북한에 ICBM 폐기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다가 스몰딜과 결렬 중 어느 것이 더 큰 뉴스가 될 거냐고 재차 묻기도 했습니다. 이 결렬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전 9시부터 김정은 트럼프 단독 회담이 있었습니다. 본 회담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측은 폼페오, 멀베니 비서실장, 볼턴, 김정은 측은 김영철, 이용호 통역이 참석했습니다. 기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촬영을 하고 끝나고 나간 뒤에 트럼프가 농담을 했습니다. 김정은에게 당신은 언론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느냐? 김정은은 놀란 표정을 짓더니 나는 그런 부담이 없다고 해서 이제 웃었다고 합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자고 하면서 모두를 웃기고 그냥 넘어갔고,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쉴 동안에 뭘 새로 준비할 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정은은 전임자들이 일찍이 내본 적이 없는 제안을 갖고 하노이까지 멀리 왔는데도 트럼프가 만족하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즉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했더니 그 반응이 시원찮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대북 제재 해제해 줄 수 없다고 첫 반응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한동안 진행되다가 트럼프는 볼턴에게 도대체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 좀 정리한 것이 있느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에 맞게 될 밝은 전망에 대해서 정리한 문서가 있느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김정은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평양까지 비행기로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차 타고 3일 동안 왔으니까 갈 때는 내가 비행기를 내줄 테니까 아주 모욕적인, 갖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럴 수는 없다고 거절을 했는데 아주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트럼프는 영변 핵시설 폐기 이외에 추구할 것이 없느냐고 물었어요. 김정은은 영변 폐기가 북한으로서는 얼마나 큰 양보인지 미국 언론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를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하면 미국 언론이 트럼프를 아주 축켜 세울 것이다 라는 것까지 계산했다 이거죠. 트럼프는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 달라고 하지 말고 몇 %만 해제해 달라는 식으로 수정 제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위험했다고 볼턴은 쓰고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좋다면서 응했다면 어떤 종류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미국 측에 완전히 재앙이 되었을 것이란 겁니다. 다행히 김정은은 트럼프의 말에 불평만 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카드를 하나만 가지고 간 겁니다. 다른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죠. 협상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트럼프는 화제를 돌려가지고 남북 간의 통일 가능성과 중국의 역할에 대하여 물었지만 김정은은 본안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폐기를 약속하면 어떠냐고 또 물었어요. 그러면서 존 볼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또 말을 시켰습니다. 볼턴은 좋은 기회라고 판단해가지고 북한의 핵, 화학, 생물학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가 있어야 한다. 이는 군축의 협상의 전통적인 절차이고 이전의 협상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했다. 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김정은은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은 이 단계적이란 게 이게 이미 북한이 여러 번 써먹고 이용해먹고 한 걸 잘 아는 거죠.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그것도 과거에 한번 제안을 했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아놓고는 또 하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한 번 팔아먹은 썩은 쇠고기를, 썩은 돼지고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또 팔아먹겠다고 하는 거를 경험이 많은 존 볼턴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말했듯이 북한은 체제 안전을 위한 법적 보장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무슨 종류의 보장을 원하느냐고 물었어요. 김정은은 외교 관계도 없고 70년 동안 적대 관계 없고 겨우 8개월의 개인적 친분 관계뿐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만약 미국 군함이 북한의 영해를 침범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고, 트럼프는 그럴 때는 나한테 전화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어요. 김정은은 아주 당황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명백해지자 양쪽은 발표문을 놓고 이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공동성명으로 하자고 했고, 트럼프는 각자 따로 발표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설왕설래하다가 트럼프가 한 번 더 완전한 합의를 원한다고 했더니 김정은은 더 제안할 것이 없다면서 공동성명을 하노이 성명으로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볼턴은 이게 함정이라고 판단했어요. 여기에 영변 문제를 끼워 넣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의 제재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면은 미국에서 정치적 파장이 커서 내가 재선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말았습니다. 김정은은 계속 공동성명을 제안하면서 두 지도자 사이의 벽을 느꼈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절망감을 느낀다는 표현도 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김정은이가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볼턴은 이런 감성적 호소에 트럼프가 넘어갈까 걱정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위로하고 모두가 웃었고, 김정은은 다시 영변 복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설명을 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짐작이 되죠. 김정은이가 이렇게 신적 존재인 김정은이가 이렇게 지금 구걸하는 편입니다. 구걸하고 있어요, 지금. 볼턴은 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 이후 북한이 여러 차례 비핵화를 약속했던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약속 안 지켰지 않냐? 볼턴은 트럼프는 김정은이 영변 폐기의 대가로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게 이 합의의 장애물이다. 임을 분명히 했는데 김정은은 나의 제안이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정말 부끄럽다라는 실토를 했습니다. 이제 회의가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정은은 그게 아닙니다. 영변을 다시 설명하면서 전임자들이 이룬 것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또 설득하려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몇 차례입니까? 거절하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 하다가 또 받아주세요라고 했고, 이 수모감, 이 수치, 이게 지금 김정은이 가슴속에 응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풀이를 문재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트럼프는 공동성명을 원하니 김영철과 폼페오가 초안을 마련해 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옆에 있는 볼턴에게 물었습니다. 7천마일이나 떨어진 나라를 제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볼턴은 그들이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트럼프가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폼페오가 와서 공동성명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정은이 영변 이야기를 또 꺼내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노이 회담은 공동성명 없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는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킴으로써 주도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볼턴은 북한이 어떤 합의라도 합의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외교관을 이용해 먹는 데는 선수들이라면서 트럼프가 그런 외교관을 닮아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견제가 먹혔다 이거죠. 볼턴은 하노이 회담 직후 정의용 실장과 이야기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정 실장은 김정은이 플랜 B 없이 온 것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을 전했는데 미국의 행동 대 행동 전술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잘했지만은 영변 폐기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을 했다는데, 볼턴은 이 대목을 소개하면서 그런 문재인의 생각은 정신분열적이라고 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영변 폐기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려는 전술이 행동 대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행동 대 행동 잘했다고 하면서 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모순되는 이야기를 한다. 그걸 보통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죠.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은 A라는 생각과 B라는 생각 사이에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김정은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볼턴 덕분에 일단 대한민국이 아찔한 위기를 넘겨서 2년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남은 1년 사이에 별 일이 없는 한 확실하게 대북 정책이 생기는 바이든이 등장했으니까 이제 문재인,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은 끝났습니다. 비핵화 사기극이 성공할 뻔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김정은도 고민하고 있겠죠. 이럴 때 김정은이 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핵실험 한다든지 장거리 미사일 쏜다든지. 그랬을 때 바이든이 어떤 제재를 가할 거냐? 또는 대화로 나갈 거냐? 그러나 이렇다고 해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북한은 이미 핵무장국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선택이죠. 우리가 자체 핵무장할 거냐? 아니면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배치할 거냐? 아니면 아예 중거리 미사일까지 배치해가지고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거냐? 방법은 많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과 같은 정권이 있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수단이 없어서 지금 핵 문제에 대처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지가 없는 정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권을 만든 국민들 때문에 지금 북핵에 우리가 인질이 될 판인 것입니다. 2년 전 하노이 회담을 회고해 보니까 새삼 존 볼턴이 고맙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